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전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규제책이 발표가 되니까 실제로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오히려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북도 강동도 전세 10억 시대가 도래했고 규제 폭탄에 세입자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규제책으로 인한 부작용만 일어난다고 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만 서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는 오히려 느긋하다고 합니다. 전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겠다. 집 안 팔고 매물 걷어들이고 나는 버티겠다라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이익이 될까요? 세금은 전세나 월세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버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부과되는 수준이 정말 버틸 수 있는 수준일까요?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마레프와 음마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가 올해 1,856만 원에서 내년에 4,93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날 상황입니다. 올해 2천만 원 가까이 내는 것도 꽤 큰 부담인데 내년에 5천만 원 돈 내야 된다고 하네요. 아직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받아서 이 금액을 낼 거라고 하는데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무이자 대여금을 가지고 일회성 세금을 계속 부담하면서 나는 버티겠다라는 뜻이죠. 이번에 임대료를 올리면 이제 임대료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 돼요. 임대차 3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플러스 2를 해가지고 7월 중에 추진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포함해서 임대차 3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표준 임대료도 도입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기준을 정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임대차 3법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전세든 월세든 거래를 하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많이 투명해졌었는데 이제 전월세도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금액을 기준해서 그 금액보다 대폭으로 인상하는 걸 막겠다는 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직전 계약 대비 5%나 또는 기준금리에 3% 정도 추가하는 방향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 기존 계약에도 적용을 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진정 소급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더 강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합니다. 기존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의 보장을 받았었는데 이제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4년간은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2+2해서 4년 또는 6년, 3+3, 무한 연장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소 4년은 보장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임대차 3법 통과가 확실시 되니까 집주인들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미리 집값을 올리자 하면서 지금 난리 났다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죠.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나중에 추가로 올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전월세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집값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죠. 수많은 전세 중에 지금 딱 계약 기간이 도래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급 적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 계약에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전세 계약이 지금 도래한 것도 아닌데 임대 3법 시행되면 세입자한테 세금 인상분이 전가된다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걱정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급은 진정한 소급은 아닙니다. 소급 입법 금지란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미 죗값이 결정돼서 그 죗값을 치른 사람한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더 처벌받아야 돼 하면서 3년형 살고 났더니 또 5년형 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 입법입니다. 예법이 적용될 때 시작이 돼서 아직 그 사실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게 바로 부진정 소급 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진정 소급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실내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뭐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려고 하는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에까지 적용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아직 2년의 전세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집들이 수두룩한데 이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그 이후의 것만 규제했을 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에서도 꼭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합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국민의 실내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 빌려주고 있는 다주택자들 또는 갭투자 하신 분들 정말 보호받을 만한 실내의 이익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 전부터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던 거예요. 또 총선에서도 이걸 시행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당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내 집 사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3년 동안 21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발 실수요 아니면 매점 매석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 안 하는 지역만 골라다니면서 계속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법인 만들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또 전세 살라고 대출해주는 것까지 활용을 해서 직접 들어가 살 것도 아니면서 오른다고 하니까 끌어모아서 산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갭투자 하지 말라고, 대출받아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미 주구장창 했는데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안 했죠.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정말 그러겠어? 하면서 말 안 듣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내의 이익이 정말 공익보다 훨씬 더 큰 걸까요? 짐승도 자기 사는 공간이 있어요. 의식주, 생활에 꼭 필요한 집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큽니다. 얼마 전에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었죠. 역병 대란 때문에 예전에 1,000원도 안 하던 게 4,000원, 5,000원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인이 뭐였죠?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도 원인이 되었지만 이 사태를 예견해서 매점 매석하고 되팔기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퍼져서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마스크를 사기를 원하는데 꽁꽁 쟁여놓고 비싼 값에 팔면서 이익을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못하게 하고 공적 마스크제도 도입하고 마스크 구매 오부제 별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안정된 상황이 됐어요. 꼭 필요한 상황인데 소수가 그걸 꼭 쥐고 안 놓고 있으면 당연히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들 마스크와 다를 바 없죠? 주택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게 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내의 이익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시장의 불안에 큰 기여를 한 매점 매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규제하겠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세금 폭탄 맞은 법인 아파트 연말까지 매물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많이 올랐죠. 법인 세워서 세금 감면 받으면서 많은 매물을 매집을 했는데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고 나중에 팔 때도 양도세 이런 걸로 다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매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다주택자 하면서 다주택자들
본인이 다 사용하려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전세 끼고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급해졌어요. 하느니 증여하겠다, 버티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 팔 수도 없습니다. 전세 낀 매물 팔 수 있을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실수요자죠. 실수요자는 실제로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을까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실수요자가 살까요? 할인해 주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죠. 다주택자들 집을 팔려면 임차인을 설득해서 명도를 해야 팔 수 있어요. 팔지 못한 채 매년 올라간 세금을 내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도 많이 바뀔 겁니다. 사람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 가까운데 또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의 학군까지 고려해서 집을 구해야겠지만 그 시기가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보장이 된다면 굳이 그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면서 집은 계속 노후화되는데 그 집을 내가 지금과 같은 거품이 낀 가격에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매수인 입장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임대차 3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급이 없어지고 매물은 없어지고 점점 세입자만 불쌍해질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또 공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입장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이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감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고 주택, 특히 아파트를 수요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냥 다 아파트를 때려 지으면 정말 해결이 될까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을 한다는 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공원이든 숲이든 우리가 살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아파트 때려 지어서 수천 명씩 강남에 모여 살면 그게 행복일까요? 지방이든 서울 근교든 그 집들이 텅텅 비고 모두 서울에 모여 살면 우리 다 행복해지는 걸까요? 더 많은 사회 문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같은 최후의 수단을 바로 실시하지 않는 겁니다. 맨날 제가 정부를 옹호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심한 대책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한 지금 상황이 너무 화가 나요. 또 두더지 잡기식 규제에 나섰다라고 또 언론은 비꼽니다. 지금 상황은 두더지 잡기 굴 만큼 뿅망치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여기를 때리면 그거 말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거 말고 난 이렇게 피해가지롱.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니까 이제 그럼 모든 두더지 굴을 때려잡을 수 있도록 뿅망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